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농담으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대부분 농담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실제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정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의 친자가 아닌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 따른 재판으로서 가능한 것인데요. 이러한 진실한 친자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에는 크게 두 가지 소송이 있는데, 하나는 친생 부인의 소이고 하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이 중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그 친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비해서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친생 부인의 소로만 그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844조는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었는데, 먼저 혼인 중에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혼인 성립 후 200일 후부터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이는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해서 혼인관계 유지 당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태아의 임신 개월수 때문에 규정된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태아가 빠르면 7달, 약 200일, 보통의 경우에는 10달, 약 300일이 되면 태어나기 때문에 만약 혼인을 했는데 아이가 6달 만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6달 만에 태어나기는 힘드니까, 이러한 경우는 현재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헤어졌는데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200일 정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포태 기간을 고려할 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친생 추정을 받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동거의 결여로 부인이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은 혼인 성립 후 200일 후부터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이다 하면 부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으므로 이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로서만 친생자임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생 부인의 소로 친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모, 부모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이해관계인 모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달리 부 또는 처만이 다른 부부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어 그 당사자 적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실무상 많이 저촉되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판례도 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친생 부인의 소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보다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죠. 따라서 키운 정이 있어서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바로 소송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이러한 경우 망설이다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제소기간이라는 규정 때문에 다시 소송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하고자 해도 이때는 제소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무상으로도 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버렸다는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조문의 취지는 혈연관계의 진실보다도 이 정도의 시간이 도과됐으면 가정의 평화에 보다 무게를 두자는 것인데, 이미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가정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생부인해소의 엄격한 요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생부인해소의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최근 판결로 이제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혜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 부인해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혜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에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친생 추정이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친자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자녀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해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제소기간 2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혼 등으로 실질적 파탄, 부와 자 사이에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 단절,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보다 간이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에는 친생부인해소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해소가 있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요건이 보다 까다로운 친생부인해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가 정리가 가능하지만 부부 동서의 결여를 비롯하여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 단절,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생부인해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통해서도 친자관계 부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 혈연관계가 없음이 드러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고 싶어도 친생부인해소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친생자관계를 부인하지 못하였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판례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서 변론을 하신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통하여서도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